2021년 2월에 출고한 우리 볼킷 XC60이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주기에는 무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작은 사고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행운이 함께해서 전반적으로는 좋은 경험의 볼보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4주년에도 어김없이 통합 유지비 결산 보고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통합 유지비 보고서는 제 볼보 XC60 T8을 1년 동안 유지하는 데 사용된 비용으로서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정비 수리비, 연료비에 대한 비용과 4년간의 변화 추이 등 인사이트를 담고 있습니다. 볼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이 유지비일 것입니다. 모델마다 파워트레인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사례 데이터로서 조금이나마 참조 자료가 되어 여러분들께 가치가 전해질 수 있다면 아재는 이 자체로도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긍정의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볼보 XC60 통합 유지비 보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보 타는 아재 볼타재입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료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각 개인의 여러 제반 사항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유지하면서 8년 장기 가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의 경우 재작년부터 사전 마케팅을 통한 보험 갱신 선 계약 이벤트를 해당 고객들에게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갱신되기 몇 개월 전에 미리 계약을 진행하면 상품권이나 쿠폰을 주는 방식의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계약자들을 딴 보험사로 도망 못 가게 미리 가두어 놓는 의도인데 이게 혜택이 제법 쫀득합니다. 이번에는 주유권을 3만원 제공하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운전자 정보는 만 35세 이상, 만 49세 이하 연령 한정, 특약 적용, 부부 한정이며 아내는 가입 경력 인정자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 기반으로 삼성화재 다이렉트 보험료 갱신 계약을 미리 했었고 보험 가입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인사항의 경우 티맵 운전자 점수, 삼성화재 전용 NEP 컷기, 장기 가입, 첨단 안전장치, 어라운드 뷰 모니터 장치, 후측방 충돌 방지 장치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보험료는 40만 4,64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할인율 4%가 적용된 마일리지 환급액 17,420원을 책정 보험료 40만 4,640원에서 제외하면 실보험료는 38만 7,220원입니다. 이는 지난번 보험료 대비 4,580원이 상승한 비용입니다. 아주 소폭 상승하였습니다만 전반적인 보험료 추세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음 차수 보험료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작은 사고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다행히 제 차량에는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얘기는 뒤에 정비 수리비 항목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볼보 차량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기본적으로다가 매니 할인됩니다. 왜냐하면 보험 시 적용되는 요율의 모델별 등급이 동급 타 브랜드 대비 비교적 높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에 모델별 등급을 확인하니 대체적으로 2024년 대비 상승을 했고 하락한 모델은 없습니다. XC60이 20등급으로 볼보 자동차 중 가장 높군요. 좋습니다. 이 등급이 1단계 상승할수록 할인 할증이 낮아져서 보험료도 더 낮아집니다. 즉 등급이 높을수록 좋은 것이죠. 등급의 출처는 보험개발원입니다. 보험개발원의 데이터에는 C40 리차지, XC40 리차지, EX30의 등급은 조회 목록에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2024년에 등급을 기재하였으며 EX30의 경우 현 시점으로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DB에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볼보 자동차 기타에 해당되는 등급은 11등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EX30의 경우 최소 11등급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각 차주님들께서는 혹시라도 보험 갱신하시게 되면 C40 리차지, XC40 리차지, EX30에 대한 보험 등급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보험사 기준 차량가액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차량 책정가 4,468만원 대비 624만원이 하락한 3,844만원입니다. 약 13.9%가 하락한 금액입니다. 매니 떨어졌군요.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으로 기본세가 책정됩니다. 볼보 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모두 2000cc급 배기량이므로 차량의 크기에 상관없이 자동차세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실제로 자동차세 세금 지로용지에 표기된 배기량은 1969cc입니다. XC60 출고 4주년 자동차세는 연납 일괄 납부액 기준으로 40만 3,020원입니다. 당초 세액은 42만 2,345원이며 연납 시 공제세액이 19,325원으로 약 4.57%가 감면된 금액입니다. 자동차세의 출고 4년간 추이를 보면 이 또한 비용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출고 3주년 시기에 42만 7,440원보다 24,420원이 낮아졌습니다. 약 5.7%가 감소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정비, 수리비입니다.
4주년의 정비 수리비는 볼보의 5년간 또는 10만 킬로미터 주행거리 내 보증 서비스의 혜택을 받아 볼보 서비스 센터에서 받은 정비에 대한 비용은 0원, 빵원입니다. 빵원. 볼보의 장점 중에 하나죠. 업계에서 최장기간, 최장거리의 통합 보증 기간으로 유지비를 절약하는 데 한몫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브랜드의 경우 외장, 동력기관별로 기간이나 주행거리에 대해 차등적으로 보증을 제공하는데 볼보는 그와 상관없이 심플하게 통합적으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보증기간이 길다는 것은 수입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정비, 수리비 부담으로 인한 저항을 확실히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증이 끝나면 실전 게임이죠. 보통 볼보 차주님이나 다른 분들이 볼보르긴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것도 솔직히 과언은 아닙니다. 정비 항목에 따라 사고의 정도에 따라 소모되는 비용이 상당할 수 있음은 팩트입니다. 저도 다른 차주님들의 사례를 보면서 후덜덜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시 서비스 센터의 정비 수리비 기준으로 볼보가 유독 특히 비싼 것은 아니라는 것도 또 한편의 차주님들 말씀입니다. 다만 BMW, 벤츠, 제네시스 등의 경우 보급 대수와 국내의 정비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대안으로 갈만한 사설 정비 업체들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볼보도 사설 정비 센터가 저변에 많이 포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최근 들어 볼보차들이 많이 판매되었으니 이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볼보 또한 사설 정비 업체의 성지가 있어서 한 줄기 희망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볼보 사설 정비 업체 성지에 대한 콘텐츠는 나중에 기획을 해볼 테니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까 언급했었던 사고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사고가 났었는데 정비 수리비가 빵원이다? 이거 참 궁금맹키로하고 이상하죠? 아내가 좁은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살짝 부딪히면서 상대 차량은 범퍼의 손상, 우리 볼킷에는 보조석 쪽 휀다와 일렬 도어 이렇게 총 2판의 스크래치를 먹었습니다. 데미지는 크지 않았지만 이게 2판인데다가 부위가 까다로운 부분이었지요. 도장면까지 날아가면 도색도 다시 해야 하고 그러면 재칠이 손실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선일덴트에 가서 일단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덴트로만 가능하다면 해피한 것이고 만약 도장면까지 데미지라면 센터를 가야 하나라는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 다행으로 도장면이 쏴라 있었으며 덴트만으로 복구가 가능했었습니다. 엣지 부분과 캐릭터 라인의 데미지였는데 이 부분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부위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업체에서는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하는 부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선일덴트 장인님께서는 혼신의 공력으로 최대한 복구를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콘텐츠 찍어드려서 덕분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셨다고 고마워하시며 공임도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나중에 꼭 덴트할 거 몰아서 만난 것도 사들고 방문할 것입니다. 네, 정말로요. 지금 볼킷 골반 부분에 문콕 자국이 매니매니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 와중에서도 이렇게 행운이 작동해서 4주년의 정비 수리비는 빵원으로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4주년의 정비 수리비에 대한 추이를 보면 3주년 때는 출고 타이어가 다 되어서 타이어를 교체한 비용이 비교적 크게 들어갔습니다. 당시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올 시즌 타이어로 교체했었던 비용입니다. 자, 역시 유지비의 최대의 하이라이트죠. 연료비입니다. 일단 연료비를 알아보기 전에 저의 4주년 되던 시점인 2025년 2월 9일의 주행거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주행거리는 35,972km입니다. 3주년 시점의 주행거리인 24,378km에서 계산을 해보면 1년간 총 주행거리는 11,594km입니다. 지난 3주년 때는 9,442km였는데 2,152km가 늘어난 주행거리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나 액티비티가 늘어나면서 라이딩 거리가 늘어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주기에는 여름휴가를 경상도 3도시 투어 컨셉으로 여행을 하다 보니 주행거리가 더욱 늘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이전에 여름휴가는 제주도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볼킷에 장거리 주행이 없었지요. 11,594km를 365일로 나누면 1일당 약 31.7km를 주행한 거리가 됩니다. 그럼 이 주행거리에 따른 2024년 2월 9일부터 2025년 2월 9일까지의 연료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XC60 T8 모델의 파워트레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연료 비용은 고급류 비용과 전기 충전 비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붉은색 그래프는 고급류 비용으로 총 115만 7,575원, 청록색 그래프는 전기 충전비 44만 4,563원으로 총 연료비는 160만 2,138원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예전 주기와 달리 거의 매달 주유를 하였습니다.
역시 여름 휴가였던 8월에 고급류 비용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를 총 주행거리 11,594km로 환산하면 1km당 연료 비용은 약 138.1원이 됩니다. 3주년 때의 1km당 연료 비용인 115.5원 대비 22.6원이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비용을 비율로 환산하면 고급류 비용은 약 72.2%, 충전 비용은 약 27.8%를 차지합니다. 지난 주기와 비교해서 고급류의 비중이 약간 더 높아졌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를 또한 주행거리로 환산하면 전기로 주행한 거리는 총 11,594km 중 약 3,223.1km가 됩니다. 이 거리를 고급류로만 다녔다면 그만큼 비용이 더 나올 수 있겠지요. XC60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연료비용 절감은 확실합니다. 그 절감률은 예전 주기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 당시 비용 절감률은 약 49%였습니다. 그 당시는 다른 볼보 차주님께서 비슷한 거리를 고급류로만 주요한 비용의 사례를 알려주셔서 절감률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B5, B6의 고급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하는 것은 차량 구매비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이 차량 구매비를 연료 절감 비용으로 만회하는 것은 몇 년 운용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예전 콘텐츠에서 계속 알려드린 바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일반적인 감안사항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연기관 베이스에서 전기주행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연기관보다 동작 방식이 복잡하고 문제가 발생 시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항을 다룬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콘텐츠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볼보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제대로 만들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장기간 운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바라며 믿고 싶습니다. 4주년 운용한 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4주년의 연료비 추이를 보면 주행거리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여도 연료비 상승폭이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리터당 고급류 시세의 변동, 충전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의 원인으로 연료비용이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충전 서비스는 에버온입니다. 에버온의 경우 초반에는 하루의 시간대와 계절에 따라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의 3단계에 따라 요금 부하율이 다른 정책이었지만 이후 이 충전 요금 부과 등급을 없애고 시간대와 계절에 상관없이 단일 요금 체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경부하 시간대에 충전을 하면서 요금을 어느 정도 아낄 수 있었지만 정책이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충전 비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충전 요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5주년 때의 연료비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 충전, 전기 주행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순수 전기차가 아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너무 잦은 전기 충전 그리고 전기로만 주행하려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을 조심스레 말씀드려 봅니다. 이는 개인적인 주관이므로 이에 대하여 각 해당 차주분께서는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서 차량 운용을 다르게 생각하시는 차주분께서는 각 관점에 따라 운행하신다 해도 제가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단지 참조 의견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너무 잦은 충전을 하는 경우 배터리 상태 및 수명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0% 완충하는 것도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80에서 90% 수준까지 충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론 전기 주행 질감이 좋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드 또는 퓨어 모드 중심으로 주행하시려는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전기주행 모드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순수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 즉 BMS 처리가 상대적으로 치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볼보를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볼보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에 대해서도 BMS를 치밀하게 설계했다는 물증은 확실하게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제조사인 볼보만 알고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 충전은 가급적 하루에 1회씩 하며 충전 잔량이 60% 이상 남아있는 경우 그날은 충전하지 않습니다. 충전량을 모두 소모한 후 이 상태를 오래 방치하지 않으며 보통 12시간 이내에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100% 충전은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연기관을 정기적으로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볼보차의 경우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볼보 차량은 고급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고되는 볼보차의 고급류와 일반류에 대한 논쟁은 끝없는 갑론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 XC40 T4 모델의 경우 엔진의 연료 압축비의 특성에 따라 고급류 사용이 필수였습니다. 그러나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바뀌면서 고급류에 대한 필수사항은 비교적 완화되었다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보차는 운용 기온, 특히 여름철의 경우에 고급류 사용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정보입니다. 제가 조사한 정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보와 상관없이 저는 닥치고 고급류를 무조건 사용합니다. 이는 볼보 코리아의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도 고급류를 사용할 것을 항상 독려하고 있으며 이 고급류 사용 여부가 엔진 개통, 동력 개통
동력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슈로 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 이슈를 차치하더라도 볼보의 동력계통 특성상 고급류를 사용하는 것이 주행 효율에 더 긍정적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볼보 차량과 연관이 있느냐? 그것은 볼보 차량의 연료 옥탄가 측정 시스템 때문입니다.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볼보 차량을 운용하시는 차주님의 경우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전기로만 오랫동안 주행하는 경우 기존에 주행해놓은 고급류의 옥탄가 수치가 저하됩니다.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운전자 화면에 오래된 연료 경고 메시지가 표출됩니다. 이는 서비스 센터에서도 진단기를 꼽으면 다 나옵니다. 뻥칠 수도 없지 말입니다. 혹시라도 이 원인에 의해서 엔진이나 동력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 수리 거부에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볼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주님들께서는 너무 전기주행만 애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러라도 정기적인 내연기관 주행을 하시면서 적절하게 고급류를 소모해 주시고 신선한 고급류를 주유하여 옥탄가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차량의 건강에도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볼보 XC60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출고 4주년 총결산의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정비 수리비, 연료비를 모두 합산한 비용은 짠! 총 239만 2,378원입니다. 출고 3주년 대비 82만 7,753원 감소했지만 이는 타이어 교체 비용이 크게 작용했던 출고 3주년의 유지비였으므로 타이어 교체 비용 132만원을 빼면 190만 131원이고 이를 4주년과 비교하면 49만 2,247원이 증가한 셈입니다. 비용 증가가 발생한 가장 큰 요인은 연료비네요. 연료비의 증가는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비용 증가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정비 수리비에서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지 말입니다. 앞으로도 무탈하게 XC60과 함께 즐거운 볼보의 여정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유지비는 오너님의 주행 패턴, 보험사 및 보험 요율의 제반사항, 파워트레인, 지역의 연료 시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저의 유지비 데이터는 참조 정보로 봐주십시오. 시청 간 문의사항이나 오류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이상 볼타제의 XC60 출고 4주년의 1년간 필수 유지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선 안전운행 부줄볼라 하시고요. 볼보 차량의 출고를 존버하시는 예비 오너님께서는 승리의 출고 날까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